주산전냐 오늘도 좋으냐요? 안녕하세요. 주식강사 유튜버 밑단데 반갑습니다. 자, HMM 결국에는 추가의 하락설에서 재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. 자, 보면요. 종목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자, 외국인들이 이 수매수에 대한 부분이 자,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자, 기타 법인에서 잡아주는 요런 어떤 모습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고요. 외국계 프로그램에도 10.11로 이렇게 수매수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.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, HMM 결국에는 주가에 있어서 너무 눌려줬던 이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굉장히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. 자, 이런 어떤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추가에 있어서 월봉의 저항선을 맞고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가격선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에 있어서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.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주가에 눌려주면서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죠.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SM그룹이 HMM 인수 계획이 없다. 너네 인수하지 마. 너네 안 돼. 너네 인수하지 마. 우리 글로벌 기업이 인수해야 돼. 뭐 현대차나 포스코 너네들은 인수하지 마. 포스코도 안 되고 현대차나 어디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데서 인수하면 좋지. 그래서 양대 원양 선사 체계가 안정적이다. 해서 SM그룹이 쌍용 자동차 인수전에서 전격 이탈하면서 SM 인수전에 뛰어들 거는 가지. 이거 시장에서 오버 떠는 놈들이 많아갖고 S그룹 안와. 우리는 현대차 뭐 현대그룹한테 차라리 그게 낫지. 그래야지 주가 올라오니까. 자, 그렇게 해서 SM그룹이 최근 2달 동안 HMM의 지분을 조금 매입하는 거. 너네들이 왜 이렇게 아무튼 투자은행 업계 인수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규모가 크고 독과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얘기가 나왔고요. 그래서 SM그룹의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서 HMM의 인수에 대한 그러한 어떤 검토를 해본 적이 없고 검토 계획도 갖고 오지 않다라는 점을 이렇게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IB 업계에서 시각이 큰 차이가 없고 IB 업계는 SM그룹이 지난 본입차를 진행한 쌍용차 인수전에서 갑작스럽게 발을 뺀 것은 다른 대규모 매물에 HMM의 두고를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자, HM그룹이 2010년에 쌍용차 인수 위주를 피력한 걸 감안하면 이번 인수전에 너무 쉽사리 완주를 포기하는 시각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아마도 제한 요인이 있고 나는 SM그룹 좀 약간 듣보잡인데 보면 그렇게 해서 뭐 어디 HMM을 꿀꺽 하려고 말이야. 결국엔 현대차 뭐 어디 GS 뭐 이런 좀 큰 대기업 올해로 대마불사가 있잖아 보면 대마불사로 들이대는 그렇게 해서 형들아 자 뉴욕 증시 올렸죠. 좋았죠. 그렇게 해서 장중에 금요일날에 왜 이렇게 떠들어대는 게 힘든지 형들아 시장이 막 내려오니까 오랜만에 막 내려오니까 힘들더라고 보면 자, 이렇게 국채금리, 국채금리, 이거는 시장에서 오버 떨면서 자꾸만 그래갖고, 근데 다시 뭐, 내려갔대요. 국채금리 형 다시는 올라오지 마. 하락만 해줘. 제발 좀. 더 이상 주시장의 급등의 상승 주식 항소를 힘들게 하지 말아 줄래요? 뭐, 이렇게 좀 얘기를 하네. 그래서, 자, 보면요, 9월에 한 달간 S&P 지수와 나스닥이 좀 하락했습니다. 그쵸? 그런 어떤 상황이고, 요런 어떤 투신에 대한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,
그동안 오버 떨었어. 국채금리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올 수도 있지. 너무 오버 떨었어. 하면서 이 투자 심리가 좀 약간 그 멘탈이 돌아오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, 보면. 예, 그렇게 해서 월가의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증가세.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쓸데없는 거는 뭐 안 보지 않아도 되죠. 그래서 증권 시장에는 항상 그 보면 쓸데없는 거를 알지 않아도 되는 거를 알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심플하게 원래 투자라는 건 심플하고 간단하고 단순한 건데 불구하고 이 호모 산피엔스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계로 들이대니까 주식이 어려워지죠, 보면. 자, 그렇게 해서 파월 형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. 예상은 다 틀리지. 파월 형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. 그냥 주둥이 있으니까 주둥이 한번 털어본 거지 뭐.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. 자, 이 같은 높은 물가 상승세에 결국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말해주고 있고요.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한 인터뷰에서 단기 금리가 몇 해 더 제로 근방에 머물 것을 예상하지만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곧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이렇게 지지한다. 그래서 다만 카시칼리 총재는 연준이 2024년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런 어떤 부분을 얘기해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. 그래서 자 보면 결국에는 자 보면 월봉에 대한 부분에서 자 360월선에서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뭐 과도한 이렇게 하락이죠. 보면 과도한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나 진성할래요 모습 이런 어떤 부분에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주가에 있어서 슈팅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충분히 많다. 뭐 요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앙드레 코스토라니 형 정말 어떤 레전드의 형이죠.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살아. 안드레 코스토라니가 이 형은 그 보면 그 턴 어라운드 앙드레 코스토는 턴 어라운드 주에만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어떤 형인데 아무나 이렇게 그 잘 알진 못하겠죠. 이 앙드레 코스토라니 형이 옛날에 옛 러시아 국채 투자에서 6,000배 무려 6,000배의 수익을 거뒀대 보면 6,000배 수익을 거두면 내가 유튜브 안 하지 내가 놀기 바쁘겠지. 물론 유튜브 할 겁니다. 우리 현대하고 함께 만나는 게 좋거든요. 거기에서 자 정말 어떤 시장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저에게는 몇 분의 어떤 우리 팬 구독자님이 계십니다. 몇 분. 항상 감사드리겠고요.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추가에 있어서 하단선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. 주방에 대한 부분 안 좋아 뭐 SM이고 얘기도 다시 다른 데서 인수한다면 또 다시 금방 올라오죠 뭐. 그렇게 해서 좀 과도하게 주가가 빠졌고 이 대차이고 곤매도 이겨야 되는데 곤매도가 좀 증가하고 있지만 형들아 이 주식 황소 아니야 황소. 황소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. 그러면서 황소가 분명히 나옵니다. 황소가 뭘까요 형들아? 황소의 뿔이 밑에서 위로 올린다는 이 N자형 상승을 상징하는 동물이어서 급등의 상징. 다시 황소 나옵니다 보면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순매수에 대한 부분이 바짝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충분하겠고 그래서 추가의 랠리가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. 뭐 이런 어떤 점에서 일봉에 대한 부분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200일선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하락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하면서 이런 어떤 하락선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이런 어떤 랠리가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 충분히 있다.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자 일봉에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
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자, 아래 카페에서 전방 확인하시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